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간 결혼 생활을 한 60대 남자가 이혼했습니다. 위기 이후 감정이 변화함.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내 아내. 그날부터 나는 갑자기 등반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 남편과 저도 혹시나 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즉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분쯤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꿀을 좀 먹고 싶어요. 나는 긴 산책을 할 것이다. 내 아내의 이름은. 나는 그날부터 전문적인 등반복을 입었습니다. 주말에는 일찍 집에 가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운동을 해서 몸매를 개선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해요.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어느 날 내 아내는 등산을 좋아해요. 느껴보세요. 저는 산에 오르고 돌아오던 때부터 시작했어요. 다리가 피곤하고 무거워요. 제 아내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는 늦은 밤에 와서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먹을 시간도 없는데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산 정상에 서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봤다고 말했다. 처음엔 정말 상상했는데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감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 이후로는 사나라의 그룹 채팅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위한 저녁 식사. 이 사진을 보세요.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우리는 모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안 좋아도 이번 주말에는 당신이 다른 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피곤했지만 아직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들으실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내가 옆에 있는데도 아내는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 한 숟갈 먹는 걸 깜빡했어요. 이번 회의는 등반 클럽 역사상 전례 없는 회의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으며 카카오톡에 그룹 채팅방도 있습니다. 알림을 받자마자 나는 재빨리 나갔습니다. 그의 작업 방식도 이상해 보인다. 그리고 아내의 식단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저녁을 거르게 됐어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은 보통 좋은 것입니다.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은 칼로리가 적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건 풀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나는 약간 불안해 보인다. 나는 아내를 그저 흘깃 보는 게 아니다. 필수 하이킹복을 구매하세요. 매우 빠른 속도. 이 브랜드의 등반복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사서 계절에 맞게 색칠합니다. 한두 번 산에 올라갈 때마다 하이킹화를 샀어요. 등반할 계획이라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한 켤레면 충분할 것 같아요. 들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 아내는 산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몇 세대에 걸쳐 잔소리를 들었는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믿지만 그러한 열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 그는 이번 주에 산에 갈 것 같아요. 준비하는 동안 유튜브에서 하이킹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나는 미래에 어디로 갈지 기대됩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 새벽에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일어나요. 아내의 표정이 너무 나빠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매우 흥분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주말은 제 아내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익숙해지는 게 이상하죠. 나는 걱정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불안이 증가하다. 나는 하이킹을 할 때만 불안해진다. 단지 사랑을 위해. 아니요. 제 아내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체중이에요. 그는 샐러드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신체적 힘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배가 고프면 운동을 해야 할까? 내가 원하더라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변화는 내 모습이다. 그것이 경영이다. 세계는 이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같지는 않지만 그런 때가 있었지. 저는 화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기적인 스킨크림만 사용하던 사람. 고급 앰플 보습제. 그는 립스틱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킹은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화장대에 놓여 있네요. 그것이 점점 더 놀라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이 매우 작은 쓴맛이 나고 마침내 머리카락 모양이 균일해집니다. 변신부터 피부 관리, 눈썹 타투까지. 이해합니다. 아니, 이 나이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이킹을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걸어가면서 내 피부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항상 제 건강과 외모에 대해 논쟁을 벌이죠. 잘 관리하면 좋은데 그게 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낯설고 낯설음을 느꼈다. 불편하게도 그것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지금까지도 나는 매일 집안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어느 시점에서 직원들도 시작합니다. 혼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는 2에서 3일 이내에 버리고 설거지를 하세요. 여보,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아, 잊었어요. 아내가 말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나는 청소를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내일은 평소와 같은 날이었다. 지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실내 인테리어 장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꼼꼼히 다녀봤습니다. 계절에 따라 등반복은 다릅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하이킹화를 샀다. 다른 색상으로 다시 출시된다면 다시 구매할 것입니다. 방금 샀어요.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귀찮아요. 가지다. 거실의 식탁과 소파에서도.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한밤중에 욕실에서 종이 울린다. 내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들이 혼자 웃고 서로 껴안는 모습도 봤습니다. 누가 늦었나요? 불행히도 저는 회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내 가슴은 가려웠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먹을 때에도 그것을 무시했다. 그는 나에게 항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일깨워준다. 요즘 사람들은 항상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아가씨. 정말 인상적이었고, 저는 매주 긴 산책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피곤함을 느끼는 대신 방금 데이트가 끝난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보이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냥 운동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나는 머리를 들기 시작했지만 묻는 용기.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의심하는 군중은 후회할지도 모른다. 알다시피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이상한 거리를 서로에게서 느낀다. 무엇이 부부관계를 파괴하는가? 그들은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도 실수였던 걸까? 주말마다 나는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내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토요일에 등산을 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쾌활하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 또 늦을 거야. 다음에는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시나요? 나는 그가 나타날 것이라 믿으며 한숨을 쉬었다.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셀 수가 없네요.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총괄 관리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보고 놀랐다. 그때는 제 아내가 세탁을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휴대폰에 알림이 게시되었습니다. 화면을 켜두세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오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 하이킹을 하던 중 번개를 맞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그러기를 바란다. 그 당시에는 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은 분명 특별합니다. 등산 동아리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내가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모임을 원합니다. 현재로서는 흔치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식처럼 사랑하더라도 이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차이는 너무 커서 쉽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콘텐츠에 의해 전송됩니다. 그는 내무부 장관이며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채팅창을 바라보았는데 그리고 저는 매주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무 깁니다.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1박 2일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나는 당신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현재 당면한 문제는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뿐이다. 그건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니야. 손이 쿵쾅거리고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저는 그것이 인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헷갈리네요. 나는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치우고 메시지 창을 닫았다. 나는 그것을 다시 넣어. 나는 설렘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택하려면 저녁 식사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메시지는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고 종종 조언합니다. 나는 그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믿지 못했습니다. 콘텐츠 교환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매니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냥 같이 산책하는 거예요. 그는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일정을 추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실 만큼 나이가 많으시죠. 아내는 당신의 수고에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치 시간을 세듯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어조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그러자 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더 깊고 진짜 발표입니다. 수신 전화 및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벽에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점을 명심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미쳐가고 있다. 정말 행운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똑같아요. 이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잡한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말에 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도봉산에 가요. 나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등반 용품점에 갔습니다. 고품질의 등반복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구매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내 아내를 보낼 수 없어. 그 후 바로 주차장에 숨어 있으세요. 등반 동아리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일시적인. 저는 중년층 20명 정도를 봤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3층과 5층에 집중하세요. 그 장면은 등산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난 걸까? 생각해보니 아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그 무리를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유했지만 나의 아내와 그 남자는 이상했습니다. 그룹이 되어 떠나세요. 그 이후로 내 온 몸은 호흡이 곤란하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내와 그 남자는 능선으로 돌아오면 곧장 그쪽으로 가세요. 너가 커피숍에 간 걸 봤어. 틀림없어. 데이트는 긴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어요. 아내는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마치 40년이나 당신과 함께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평생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지만 배신감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 눈물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의심은 증명되었지만 미래에 내가 마주하게 될 감정들, 그때 무게는 얼마일까? 모르겠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내 차가 물에 잠겼어요. 아내가 산에 올라갈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걸 하는데 그건 전혀 산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수의 영수증 및 사진 메시지. 원래 호텔 영수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킹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점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하나 계속되었고 이제는 거부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불편한 믿음이다. 나는 증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40년째 함께 사는 부부. 은밀하게 또는 눈에 띄지 않게 휴대전화를 확인하세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내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일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잘못 본다면 이것이 사소한 버그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출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비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아내에게 그날 저녁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꺼냈어. 얘야, 이게 뭐야? 그는 누구야? 언제 당신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떨고 있었고 아내는 분명히 떨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것을 받아서 때렸어요.
하지만 사진과 호텔 영수증은 찍었어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틀렸어요. 제가 닫았어요. 아내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나는 관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객관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서 아내가 나는 운다. 당신은 나를 잘 모르죠.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세상에,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말했습니다. 불만을 표하는 의견이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냥 긴장을 풀고 TV 앞에 누워요. 그녀는 옷과 머리를 바꾸었다. 새로운 옷을 입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배신은 아니다.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나는 40년 후에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함께 머물고 있는 분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머리를 때려요. 점점 내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심지어 개강시 둘째 아들의 아내도 왕위를 이어갈 수 없었다. 나는 당신에게 올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나는 외롭고 아무도 내 일상에 대해 묻지 않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등산 동아리에도 가야겠다. 내가 입는 모든 것과 말하는 모든 것. 무엇을 하든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발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심장은 아직도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분노와 슬픔, 고요함 속에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슬픈 광경이었지만 그날 강한 감정이 배신당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은 대화를 끝낸다. 나는 그 일을 끝냈어요. 나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나는 잠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바꿀 수 없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사무실은 장소입니다.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거기에 없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저는 호텔 청구서와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 손 안에 변호사가 파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해요.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혼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이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가슴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마음은 복잡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분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함께하며 소중히 여기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 배신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믿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에는 영혼이 약간 들어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노동 분할은 협상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내가 말했다. 저는 관점을 바꾸었고 제 감정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빨리 해결될 겁니다. 기회는 없지만 있다.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우리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나의 큰딸과 손주가 결혼했습니다. 출산 후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해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가? 그렇게 충격적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숨길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요. 아내가 집에 없는 주말,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합니다. 이 학위는 제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큰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엄마와 나는 헤어질 것 같아. 처음에 그녀는 내가 둘이 같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잊을 수 없다. 아빠, 엄마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어머니와 직접 논의할 계획입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호텔 영수증이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우는 소리를 들어서 미안해요. 내 휴대폰에 알림이 왔을 때 나는 생각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 사이에서는 어색한 일이죠. 질문은 왜 당신은 당신의 딸을 그렇게 다치게 하려고 하는가입니다. 당신은 나를 몇 번이나 안아줄 수 있나요? 미안하다고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막내 아들과도 주의 깊게 소통해 왔습니다. 그는 결혼식 준비로 매우 바쁘다. 기억을 잃었지만 너의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침묵한 뒤 아버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착용하기 힘들어요. 이걸 연후에는 결혼식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거의 허무하게 잃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완성된 시나리오의 양과 부모. 이곳의 분위기는 모여서 원하는 것을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피해는 얼마나 되나요?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통제불능의 배와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잠깐 울고 통곡하셨어요. 혼란스러워서 다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나는 자랑스럽기도 하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훔치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최종 소송이 즉시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이상의 일도 했습니다. 나는 나쁜 기분으로 법원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움직이는 것처럼 걷는다.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법정에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해요. 저는 판사들 앞에서 초안을 쓰지 않습니다. 피고인만이. 그 질문들은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제 아내는 변호사를 찾고 있었어요. 당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제가 무관심함을 지적했지만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간통의 증거가 언제 드러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40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시간이 나를 배신했다. 아니요. 재판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실과 누락된 증거. 최종 초안이 꼭 필요할 겁니다. 인용되었다고 결정했다. 아내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숫자로 표현되었습니다. 내 감정은 보상액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치료가 불가능해 보여도 참 춥죠. 모든 것은 합법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은 법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내가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와서 잠시 머물렀다. 목이 너무 막혀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렸어요. 미안해요. 당신과 내 아이들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일이 잘못되면 서로를 위로하거나 원망한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이 지점까지 2배로 늘렸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나는 이기고 싶지 않아. 제가 접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다는 기분을 느끼며 떠났다. 이혼 후 첫 주말에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가 예전처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간다는 것을 알리느라 이른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TV를 보거나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잠들다.
나는 예전처럼 잠도 잘 수 없어. 나는 조용한 공간의 소파에 혼자 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TV를 켰다. 놓아준 뒤에도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새겨두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자 내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볼 때,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다시 플레이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말을 시작했지만 곧 멈췄다. 제 아내가 제 옆에 앉아서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네를 떠나 공원에 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산책을 갔고 느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핑핑 돌아요. 내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방구석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 계속되었다. 제 아내는 그때 제가 너무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주위에서 들으면 어떨까?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 그녀는 예쁜 옷을 입고 있다. 오늘은 비록 잠깐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내가 말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들어간다. 물론 간통죄에 대한 책임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상을 알아차리면 만약 상담을 시도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을 겁니다. 그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것은 여전히 옷장 속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물건을 보고 울었어요. 화장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휴대할 수 없는 낡은 머리핀.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마치 내 아내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언제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이걸 샀을 때 딸아이가 예쁘다고 했어요. 그것을 착용했던 당시의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서로를 커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는지 궁금하네요. 주의를 기울이거나 보여주세요. 이제 그럴 때가 너무 늦었어요. 깨달음은 모든 것이 끝날 때 찾아온다. 불행히도 저는 너무 늦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 큰딸. 저는 음식 상자를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아빠, 지금 뭐 먹어요? 딸의 전화에 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는 말도 듣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내 딸이 얼굴에 쓴 것일 수도 있어요. 외로운 아이를 보세요. 주말에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와 나를 업고 가셨습니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맞이하세요. 제가 추천했지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될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은 결혼 준비로 바쁘다. 당신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자주 전화해서 당신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묻곤 합니다. 괜찮으세요? 만들다.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그때마다 물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계속하라고 권하지만 내 마음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는 정말 힘듭니다. 제 아들의 결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의 결혼식에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주로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통해 나는 아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내 아내는 밤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아직도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오면 정말 그때가 올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던 중 나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산에 올라간다는 소식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는 신경도 안 써. 나는 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거리의 정원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세상에 너무 지쳤어. 아내와 저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슬퍼요. 저는 아직도 예전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가끔은 살고 싶은 기분이 든다. 밤이 되자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났다. 당신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은 무엇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불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나는 배신당했기 때문에 분노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따뜻함이 부족해서 아쉽네요. 일이 힘들어지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나는 내 식사를 직접 준비할 수 있다. 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무섭지만 계속 가야죠.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이 있나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거기 도착하면 도와줘. 부부가 등을 돌릴 때 정말 짜증나. 그리고 그 상처는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늦게 나타나더라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제 생각에는 커플이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자연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바라보세요. 갈등이 계속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구멍이 너무 깊지 않았다면 지금도 주의를 기울이고 옆 좌석을 둘러보세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화.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개인이라면 나처럼 천천히 일어서세요. 나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금 아프고 조금 후회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무언가가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나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서로의 존재를 찾으세요.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듣다.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바란다.